차례냐면 교재 27쪽. 이제 27쪽 공부할 차례. 27쪽을 보면 이제 제목이 뭐냐면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그 한자를 가만히 보면 법원 할 때 원이 근원이야. 근원 원자야. 응?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앞에서 뭐 했어요? 행정을 할 때는 법에 따라 해야 된다. 응? 그러면 행정을 할 때 따라야 될 법에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따라야 될 법이라고 알 수 있는 것, 법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에는 뭐뭐 있느냐? 이런 논의를 법원에 관한 논의라 그래요. 응? 그래서 여기 의 있고 쌍가라 1번 뭐 의 종류 이렇게 있는데, 의는 별로 이제 외울 건 없는 거야. 응? 그냥 뜻만 읽어봐.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의 법원이란 도대체 행정을 할 때 법에 따라 해야 된다 그러는데, 따라해야 될, 즉 근거로 삼고 따라야 될 법의 종류나 우리가 그런 법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들에 어떤 거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건 뭐 저쪽에 영미법계 국가든 프랑스 독일 쪽 대륙 국가든 행정에 관한 법의 그 종류, 법이라는 걸 어떤 것들을 행정에 관한 법으로 볼 것이냐, 이게 다 어느 나라든지 다 공통적인 문제다 이거지. 응? 네, 그래서 가볍게 읽고, 자, 종류로 가면 뭐 이것도 외울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종류의 동그라미 1번 보면 이런 단어 나와. 성문법원, 불문법원 이런 얘기 나오죠. 이제 한자로 그냥 풀었으면 어때요? 성문법원은 성문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딱 조문형, 우리가 법 생각하면 떠오르잖아. 몇 조 조문 형식으로 딱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법 있잖아. 이런 법들을 통틀어 성문법 이렇게도 부르고, 우리가 이제 성문의 법원 이렇게 종류들 다 통칭해서 부를 때는, 근데 반면에 법에는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 문장으로 돼 있지는 않아. 조문 형식의 문장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또 법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또 다 통틀어 묶어서 불문법원 그래. 그런데 이제 행정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해? 우리가 국민들이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응?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 행동을 해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는 뭐가 원칙이다? 성문의 법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거지. 응? 그렇지만 또 세상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문장으로 이렇게 법으로 다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문의 법이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또 불문의 법도 인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외울 게 아니고 뭐야? 행정에 있어서는 무슨 법을 원칙으로 삼아? 성문의 법을 원칙으로 삼는데 보충적으로 불문의 법도 인정한다. 응? 벌써 이미 여기에 관계해서 뭐가 우선이고 원칙이야? 성문의 법,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정 공무원이 됐어, 그래서 이제 뭔가 업무를 해야 될 때 우선 봐야 될 법은 조문 형식으로 된 문장으로 된 법이 우선이지. 그런 법 규정에 뭐가 없거나, 응? 뭔가 적용할 만한 만들어져 있는 법이 없어. 그럴 때는 이제 뭐 불문의 법을 그 다음에 이제 근거로 해서 찾아서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해야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이제 그래서 종류에서 불문의 법이 왜 필요할 수밖에 없나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죠? 자,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문장으로 되어 있는 성문의 법, 그 다음에 조문 형식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법은 아니지만 불문의 법,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성문의 법이 우선이 되고 원칙이 되는 거고, 이 불문의 법은 성문의 법이 없을 때, 법 규정이 없을 때 이제 보충적으로 이제 근거로 삼고 따라야 될 보충적인 법이다. 이렇게 둘의 관계 얘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사항은,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야 될 성문의 법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 이거지, 그렇지? 이게 종류가 다양해요, 법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무슨 법이 있대? 헌법이 있대, 그죠? 자, 헌법은 지금 공부하는 거 외울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좀만 공부하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국가의 기본적인 법으로 헌법이 있어. 근데
헌법이 효력이 제일 높은 법이야. 응? 그래서 헌법은 누가 제정하냐면 말하면 국가의 기본법으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여야 되는지, 어떤 국가여야 되는지, 응?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응? 저 국가의 대표는 어떻게 뽑고 뭐 등등 이런 국가의 기본적인 모든 것 다 알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응?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정치 구조, 통치 구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기본적인 거, 입법, 행정, 사법, 국가의 모든 작용 다 기본적인 거 규정한 법이야. 응?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효력이 높은 법, 헌법이 있어. 그런데 헌법은 되게 아주 기본적이고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선언만 주로 해요. 모든 국민은 재산권을 보장한다. 근데 뭐 이거 재산권의 종류가 뭐뭐 있는지 뭐 이런 거는 국회대로 법률로 정하래. 그러니까 헌법은 아주 기본적인 선언만 해놓고 보통 중요한 사항은 국회대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어. 국회가 그 이제 헌법의 범위 내에서 좀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라든지 국가의 어떤 구성에 있어서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놔. 국회가 정하죠. 그 다음에 근데 또 국회가 정하긴 하는데 또 다 못 정해. 국회가 현실의 세부적인 일까지 국회가 다 정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국회가 법률 제정하는 건 국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걸 정하기 때문에 엄격한 토론, 논의 막 그래가지고 표결 막 이래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모여서 토론 표결해가지고 통과시키잖아. 그러니까 개정하는 절차도 까다롭고 엄격하단 말이야, 그렇지? 그만큼 이제 쉽게 못 바꾸게 해놓은 거지. 응? 신중하게 만들고. 근데 현실에 보면은 뭐 어떤 행정 업무에 관해서 그냥 사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쉽게 바꿔야 될 사항들도 있는데 그런 사항까지 국회가 법률로 정하면 그거는 시대가 상황이 바뀌어도 국회 법률 개정이 제때 안 되면 뭐야 현실에 맞지도 않는 법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기관대로 정하래. 응? 실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정하시오. 이래가지고 우리가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을 명령이라 그래. 명령. 응? 통틀어서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 그러니까 요거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고, 응? 헌법은 그냥 설명만 해. 이건 이제 국민 투표를 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 국민이 합의 투표로 결정한 법. 국민이 뽑은 국회가 또 법률 제정하고 그 다음에 국가행정기관이 뭐야? 예를 들면 대통령이 또 각부 장관이 또 세부 사항을 또 정해놔. 그게 명령. 그다음에 요거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 뭐냐면 우리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이렇게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지역 내의 일은 또 알아서 뭐 어떻게 할지 정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을 우리가 지방 자치 인정되니까 자치법규라고 그래. 응? 이게 법이 이렇게 성문의 법이 종류가 다양해요. 응? 그래서 자치법규에는 이제 우리 인천시 의회 같이 지방 의회가 정하는 법, 조례라는 법이 있고, 그다음에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뭐 여기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이라는 종류의 법이 있어요. 자, 가만히 보면 위에서 내려올수록 어떻게 돼? 좀 더 세부적이고 지역적인 사항을 정한 거야. 효력은 어디가 더 높아? 위에 있을수록 효력이 센 법이야.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성문의 법이야. 응? 자, 그래서 뭐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다만 이 법들의 효력 순서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위에 이제 그 성문법원에 뭐라 있어서 이렇게 헌법이 이제 최고 효력 갖는 법으로 해서 정점을 해갖고 단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효력 순서가 있고 이때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읽고 지나가자. 근데
법을 만들어놨는데 법들 간에 이게 서로 안 맞게 만들어놨어. 서로 내용이 충돌되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한 국가의 법 질서가 이렇게 서로 충돌이 되고 이러면 어느 법에 따라야 될지 혼란이 생기잖아.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지. 그러면 법 간에 만들어진 법 간에 충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한대? 첫 번째 가장 먼저 적용하는 원칙이 어느 게 더 효력이 높은 법이냐를 따져. 만약에 헌법하고 법률하고 충돌이 돼. 헌법에 있는 내용하고 국회가 만든 법률하고 내용이 서로 충돌돼. 그러면 어떤 게 더 효력이 센 법이야? 헌법이 더 세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은 무효. 우리 헌법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반하면 무효야.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첫 번째로 해결하는 원칙이 상위법이 효력이 더 우선한다. 응? 근데 상하 단계에 있는 효력이 상하 단계에 있는 법관은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효력이 똑같은 법관에는 어떻게 돼? 응? 국회가 A라는 법률 만들어놨고 또 국회가 B라는 법률 또 만들었는데 이거 다 국회가 만든 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똑같아. 근데 이게 서로 내용이 충돌돼. 내용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어느 법 따라야 돼? 이때 해결하는 원칙. 자, 효력이 같은 법관에는 어느 게 이제 우리 법을 또 나누는데 어느 게 특별한 사항에만 적용하려고 만든 법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런 법이 정한 일 생기면 다 그 법을 적용하려고 만든 법. 그래서 또 구분하는 게 특별법, 일반법 이런 구분이 있어요. 응?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이제 성폭력 처벌에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있어, 약칭. 응? 근데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처벌하는 특별법 따로 또 있어. 응? 더 세게 처벌하겠지? 그러면 같은 성폭력인데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동 청소년 성폭력 처벌법이 우선 적용. 그게 우선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법은 특별법, 일반법 이렇게 또 이제 구분하는데 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을 우선시키고, 응? 그다음에 이도저도 어느 것도 아니다. 그럴 때는 마지막으로 신법, 나중에 만들어진 법을 효력을 우선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아. 그냥 물어보고 하진 않고 이렇게 이제 법 간에 충돌이 있을 때 국가의 통일성을 위해서 해결하는 원칙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근데 이제 이거 질문해 보자. 뭐가 있냐면 신법인 A 법률. 근데 이거는 일반법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 법을 두루 적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법, 예전에 만들어놨던 구법인 B법률 이렇게 있어. 근데 이거는 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이야. 특별법에 해당하는. 그러면 충돌이 돼. 충돌. 그럼 어느 법을 우선시켜야 될까? 어느 법이 우선할까? 신법. 구법, 신법 따지면 이 법이 우선해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는 일반법이고 이건 특별법이야. 그러면 특별법이 우선해야 되지? 그러면 어떤 법이 우선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신법 우선보다 특별법 우선 원칙이 앞서. 그러니까 이 법이 구법인 특별법이 더 효력이 우선해.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다 순서가 상위법 우선, 그다음이 특별법 우선, 그다음에 마지막에 신법 우선 이런 순으로 해결한다고 쓴 거야. 그래서 헌법, 그다음에 법률, 특별한 논점이 없습니다. 응? 그다음에 명령만 여기서 간단히 봅니다. 우리가 명령이란 걸 좀 나중에 또 공부할 텐데, 자, 명령만 좀 간단히 보면 명령 여기서 그냥 읽고 지나가요. 응?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용어에서 명령은 뭐 상사가 뭐 부하한테 지시 명령 이런 의미를 쓰지만 우리가 행정법에서 쓰는 명령이란 용어는 조금 다른 의미지. 명령이란 건 쉽게 말하면 국가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라. 응? 통틀어 명령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국가 행정기관이 만든 그 명령은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을 만드는 법을 행정입법이라는데 이게 국민에게까지도 효력이 있는 법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두 종류로 나누는데, 그래서 우리가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은 이름하여 법규명령이라고 칭하고, 응?
국민에까지 효력이 없는 법은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국민에게까지는 효력이 없는 법은 행정규칙이라고 불러. 행정조직 내부에서 공무원들 지키라고 만든 법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눈다 그랬지. 이거 나중에 상세히 공부해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의 포인트 행정규칙의 법원성이라는 건 여기를 이제 별표 하나 해둔다. 응? 행정규칙의 법원성 여기 별표. 그래서 공부하면 자 조금 아까 행정규칙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법이 있는데 행정규칙이라고 부르는 법은 국민에까지는 효력이 없는 법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럼 이것도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따라야 될 법이냐,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 지켜야 될 법의 종류로 보느냐 하는 게 문제가 있어. 이제 논란이 있어서, 응? 그러니까 이제 좀 아주 좁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행정을 할 때 지켜야 되는 법은 그러니까 행정은 국민하고 사이에 하는 거니까 행정을 할 때 지켜야 될 행정에 관한 법의 종류에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 있는 법만 포함시켜야 된다. 응? 이렇게 좁게 정의하는 견해는 소위 행정규칙이라는 건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 있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 관한 법의 종류로 포함을 안 시킨다. 제외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또 좀 넓게 정리하는 견해는 야, 그 국민한테 법 집행 행정할 때 지켜야 될 법도 있지만 공무원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뭐 상급기관이 지켜라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거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법의 종류다. 그러니까 꼭 이것도 행정에 관한 법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견해가 나눠져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말하자면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행정규칙의 법원성이라는 제목 하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자, 그 고기를 여러분도 읽어봐. 그래서 소위 행정조직에서만 효력 있는 행정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이라고 부르는 종류의 법을 행정에 관한 법원으로 포함시킬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그래서 행정에 관한 법의 범위를 좁게 잡느냐 넓게 잡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 이 얘기. 요거는 아주 자주 나온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약간 이론적인데 예전에 한번 시험 나온 적이 있어서 한번 체크. 그다음에 자치법규는 특별한 건 없어. 이제 그러니까 자치법규라는 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 지방자치단체 내에 적용하려고 만든 법이다. 종류가 두 가지 있다. 조례와 규칙이라는 법이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는 법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가면 돼. 이건 그냥 기본이라 이런 건 시험 문제 내지도 않아. 그런 건 당연히 아는 걸로 치고 더 어려운 거 낸단 말이에요. 시험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알아보기라고 해서 이제 배교적 최근 판례 하나 들었는데 외울 건 아니고 거기 보니까 자 우리 첫째 줄 끝에 보면 첫째 줄에 제목이 뭘 물어보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 그지? 아마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 조합이 그 정관이란 걸 만들어놨나 봐. 이것도 법의 종류인데 근데 결론은 뭐야? 그 셋째 줄에 보면 자치법규라 그랬지? 조합원들에게 효력 미치는 자치법규다. 응? 이런 정도.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별표. 그 다음 주제가 뭐 나왔어요? 조약 및 국제법규 나왔지? 요거는 또 별표 공부할 사람. 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별로 공부할 게 아닌데, 자, 요거 한번 잡자. 여기까지를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묶어보면 요거는 다 국내법이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타이틀로 묶을 수 있어. 이거 다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한 국가가 자기네 나라 우리 대한민국 내에 적용하려고 만든 법이야. 응? 근데 그 밑에 조약하고 국제법규는 뭐야? 소위 우리가 법을 분류할 때 국내법, 국제법 분류하면 국제법으로 분류되는 것들이야.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조약의 의의 나왔는데 읽어보자. 조약이란 명칭이 뭐라고 이름이 붙여지든 그죠? 예를 들면 한미 행정협정, 협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협약 근데 조약하기도 하고 하여튼 명칭이 뭐라고 돼 있든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국가와 국제 유엔 같은 뭐 국제 기구 간에 문서로 하든 구두로 합의하든 이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말하고, 국제 법규라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건 아니지만 대다수 나라들이 가입했거나 또는 그 대다수 나라들이 인정하고 따르는 국제사회의 규범이야. 이 정도를 읽고 지나간 다음에, 자 문제는 오른쪽이야. 자 법원성,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자 거기 우리나라 헌법 6조 1항 나왔어요. 헌법 6조 1항 밑줄 쳐주세요. 헌법 6조 1항, 우리나라 최고법원 헌법 6조 1항에 뭐라고 써 있대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뭐하고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한다. 요 헌법 조항 자체를 시험 문제를 내. 지문에다가. 그러면 이 말은 뭐야? 원래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이거는 우리 국내에 적용되는 게 원래는 아니거든. 근데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렇게는 안 되겠지. 당연히 국가의 최고법원 헌법에서 헌법에 의하여, 이 말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 또 뭐 세부 사항은 또 법률로 또 정해놓을 수도 있고, 그지? 어쨌든 다 헌법의 기초에서 헌법의 근거를 두고 대부분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일단 헌법 6조 1항 알아. 그러면 이 헌법 6조 1항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읽어보면 두 줄. 외국과 맺은 조약 또는 국제사회에서 승인된 국제법규가 우리 대한민국 국내 행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대. 그럴 때는 이 헌법 6조 1항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국내에도 적용되는 국내 행정에 적용되는 행정법이 된다는 거야. 이 헌법 6조 1항에서. 그죠? 응?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자, 셋째 줄. 넷째 줄 밑줄. 자, 국내법으로의 별도 입법 조치 없이도, 이거죠. 국내법으로의 별도 입법 조치 없이도 행정에 관한 법이 된다는 말이야. 응? 자, 그러니까 외국과 맺은, 예를 들어 외국과 맺은 조약인데 우리나라 국내 행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바로 국내 바로 적용되는 법이고, 공무원이든 국민이든 다 지켜야 될 법이 된다는 거야. 여기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거지. 응? 그지? 여기서 이제 왜 여기 넷째 줄에다 국내법으로의 별도 입법 조치 없이도를 이제 강조했냐면, 이제 이게 약간 견해차가 있거든. 뭐가 있냐면, 야 국제법하고 국내법은 다른 거다. 그 외국과 맺은 조약은 국가와 국가 사이 뭐 이렇게 적용되는 거지. 하나 우리 국내에 적용되려면 똑같은 내용의 국내법을 다시 만들어야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아니 그냥 우리나라 헌법 뭐라고 써요? 그냥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딱 명시했기 때문에 별도로 국내법을 또 만들지 않아도 그 조약이 바로 국내에 적용되는 법이 돼버린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 얘기. 그 다음에 근데 헌법 6조 1항 관련해서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헌법 6조 1항은 뭐라고 써놨어? 헌법에 체결 공포된 조약과 국제법규는 뭐라고?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랬지. 근데 국내법 보니까 어떻게 돼? 국내법 종류가 여러 개 있네? 그 효력이 또 다르네? 그럼 국내법 중에 뭐하고 효력이 같다는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외국과 맺은 조약이 헌법하고 효력이 같다는 거야? 국회가 제정한 법률하고 효력이 같다는 거야? 이건 안 써있어. 그냥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법원의 판결, 응? 학자들의 견해, 학사 뭐 이런 거로 해결해야 되는데, 결론 효력. 자, 동그라미 1번. 헌법보다는 효력이 낮다고 본다. 응? 헌법보다 하위 효력. 그러면 끝났지. 헌법보다 하위 효력 가지면 어떻게 돼? 외국과 맺은 조약이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상위법인 헌법에 어긋나니까 무효가 되는 거지. 그지? 그 정도.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면 헌법보다는 효력이 낮고 뭐하고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조약 중에 국회의 동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국과 조약을 맺잖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맺어야 되는 조약들이 있어요. 헌법에 나열돼 있어요. 자,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서 맺은 조약은 국회가 만들어낸 법률과 같은 효력.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은 대통령이 만든 법과 같은 효력. 응? 뭐 이렇게 인정한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이거 읽고 지나가. 그 규율상, 그러니까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고, 응? 또는 명령, 그보다 한 단계 효력이 낮은 행정기관이 만든 명령의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다라고 본다. 응? 그리고 3화. 외국과 맺은 조약이 우리 국내법하고 내용이 충돌하면 우리 아까 해결하는 원칙 있잖아. 상위법, 특별법, 신법 이런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응?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밑에 판례가 나오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글이 몇 가지 있어요. 응? 이런 게 있어요. 자, 판례 알아보기에 1번은 잘 시험에 안 쓰여. 그냥 읽고만 지나자. 그러니까 이제 1번은 일반적으로 외국과 맺은 조약이 특별법 취급을 많이 받는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야. 응? 그래서 그 1번은 보니까 뭐 국제 항공 운송 뭐 저거 나오잖아. 그죠? 이제 국제 항공 운송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뭐 1955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들어진 무슨 그 조약이 이른바 바르샤베 협약이라고 맺은 조약이 우리 국내법보다 우선한다. 뭐 이런 얘기지. 특별법 취급을 받아서. 자, 2번 시험에 매우 중요해. 판례 2번 매우 중요해. 자, 2번을 분석해 보면 거기 핵심은 여러분들 기억할 때나 내가 밑줄 쳐놨지? 응? 이거 한번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GATT, 가트라고 이거. 가트 협정이라고 하면 줄이자. GATT, 가트 협정에 위반된다면 무효래. 그 효력이 없다. 그죠? 그럼 여기에 적용된 우리가 그 앞에 문장을 눈으로 쭉 읽어보면 그 GATT라는 게 무슨 관세 및 일반 뭐에 관한 협정이라고 했죠. 이거 우리나라가 가입했고, 가입한 조약이고 이거 국회 동의까지 거친 조약이래. 그러면 효력이 어떻게 된 거야? 이 줄여서 가트 협정이라고 부르는데 가트 협정은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거야. 그런데 조례는 지금 어디 있어? 그 밑에 효력 갖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조례보다 이 가트 협정이라는 조약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상위법이지. 효력이 높은 거지. 근데 조례라는 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나게 만들어놨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건 무효가 되는 거지. 응? 이거 시험에 잘 낸다. 이쪽 분야에서 시험 내면 엄청 계속 내는 거야. 응? 근데 이제 내가 상세한 내용은 빼놨잖아. 뭐냐면 이거야. 그 전라북도에서 이제 조례를 제정했어. 그 내용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전라북도에서 무슨 조례를 제정했냐면 그 애들 학교에 급식 제공하는 업체들 있잖아. 근데 그 애들 학생들을 학교에 급식 제공하는 업체들이 한국 농산물, 우리 국내 우수 농산물을 이용해서 급식 제공하는 업체에게는 여러 가지 특별한 혜택을 주도록 하는 거야. 이런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왜 외국 농산물하고 차별을 하냐 이거지. 그거 조약에 어긋난다.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야. 근데 판결은 결국은 아무리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내용의 조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위반된다면 무효다. 판결한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판례도 또 중요. 이것도 시험에 한 2번 나왔나? 자, 2번은 워낙 많이 나왔고 3번 나왔는데 3번은 이제 어쩌고저쩌고 앞에 말이 길은데 거기 보면 마라케시 협정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내가 밑줄 친 데를 잡으면 WTO 협정이라고 그랬지? 우리나라도 가입한 조약이야. WTO 협정. 야, 먼저 사건을 얘기해 볼게. 이런 사건이 있어서 중국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기업이야. 중국의 기업체인데 뭐 만드는 기업체냐면 타일, 화장실에 붙이는 타일 같은 거, 타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중국 기업체인데 얘네가 엄청 이 싼 가격으로 수출하는 거야. 우리가 소위
거의 뭐 이윤은 하나도 안 남기고 원가 내지 원가 이하로 막 이게 막 파는 경우 있잖아. 이런 거 우리가 속칭 덤핑 판매라 그래. 이거 왜 그럴까? 뭔가 이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경쟁업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지? 자기네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동네 슈퍼들 간에 전쟁 나면 어떻게 돼? 슈퍼 간에 전쟁 나면 우리는 몇 퍼센트 싸게 판다. 또 이쪽에 질사라. 우리는 더 싸게 판다. 자기네 소위 적자 보면서도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죠? 결국 뭐야? 오래 버티는 쪽이 남는 거고, 응? 자금력이 떨어질 때는 망해 나가는. 그러면 이제 뭐라네? 그게 이제 싸게 팔았고 뭐라는 다음에 이제는 독점하네. 이제 가격 다 올리고, 그죠? 그럼 그 동네 사람들 그것밖에 못 사잖아. 안 그러면 멀리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 만회할 수가 있잖아.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하여튼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타일을 수출하는데 엄청 이제 싼 가격으로 덤핑 판매를 하는 거야. 우리 국내 타일 만드는 기업도 죽겠다고 아우성이지. 응? 그러니까 우리 정부한테 이제 막 하소연하는 거지. 우리 정부가 보니까 얘네들이 완전히 그 덤핑 판매를 하는 거야. 그죠? 뭐 이런 경우 그 소위 그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분 나라들이,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게 이제 이거는 공정한 이 공정 경쟁이 아니다, 공정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그 덤핑 판매에 대해서 세금을 좀 세게 많이 물릴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 규정과 제도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성, LG, 미국으로부터 엄청 그 반덤핑 관세라고 세금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옛날에 텔레비전, 세탁기 만들어서 미국에 엄청 수출했는데 그거 다 이제 엄청 싸게 팔았거든. 그거 가지고 열심히 팔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반덤핑 관세라 해서 세금 왕창 두들겨 맞고, 응? 이런 일이 아주 빈번했었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 타일 기업에게 반덤핑 관세를 물렸어. 그랬더니 중국 기업이 억울하다 이거야. 억울하다 그러니 뭐라 그런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 세금 매긴 건 WTO 협정이라는 조약에 위반되니까 재판에다 소송이 들어온 거야. 응? 근데 우리 법원이 어떻게 판결한 거야? 그 며칠 전에 보면, 응? WTO 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지 국가하고 무슨 개인이나 민간 기업하고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응? 그죠? 그리고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 분쟁 사건은 별도로 국제 기구 별도의 재판소가 따로 있다. 국제 재판소가 거기다가 청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우리 법원은 이걸 재판할 권한이 없다. 재판 거부한 거죠. 응? 우리 법원이 이걸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중국 타일 업체는 우리 정부한테 세금을 왕창 두들겨 맞은 게 억울하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면 자기네 중국 정부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중국 정부가 그거 맞네. 그러면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재판 어디다가 청구해야 돼? 국제재판소. WTO 국제재판소 따로 있어. 거기다 갖다 청구를 했어야 되는 거다 이거지. 근데 이 중국 기업이 그냥 우리나라 법원에, 그죠?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다 그냥 중국 기업이 직접 소송을 냈잖아. 이거는 이 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사안, WTO 협정 사건은 그 기업이 뭐가 소송 내고 할 상황이 아니라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고, 그것도 국제재판소로 가야 되는 거다. 응? 우리 법원이 이걸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응? 재판을 거부. 자, 3번 그렇고, 그 다음에 또 4번도 꼭 알아둬야 돼. 4번. 그래서 판례 3개, 2, 3, 4가 중요한데 4번은 자, 여러분들 우리 북한은 독립된 국가예요, 아니에요? 자, 그렇죠.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애매해요. 그죠? 해갖고 우리가 또 아까 조약이란 거 말했어요. 조약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지키기로 합의한 거잖아. 응? 법적으로 지킬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합의한 거야. 근데 북한이 독립된 우리 남북한 간에 서로는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북한하고 야 우리 싸우지 말고 교류와 협력하자 이러면서 이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런 신사협정, 서로 그냥 신의를 가지고 서로 우리 지켜갑시다 이렇게 약속한 데 불과하지 반드시 지켜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 조약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핵심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결론은 뭐야? 응? 결론은 조약이다 아니다. 조약이 아니다.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약에 해당하는 게 아니니까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법은 아니다. 그죠? 그냥 거기 밑줄 친데 뭐 서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서로 간에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지켜야 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간의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응?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주제가 이제 불문법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문법원 얘기했죠. 행정에 있어서는 성문법이 원칙이지만 보충적으로 불문의 법이 또 필요하다. 일단 불문의 법의 종류 뭐뭐 있나 큰 틀에서 불문의 법에 해당하는 법으로 인정되는 거 세 가지 있어요. 먼저 큰 틀에 세 개 뭐뭐 있대. 그 지적해 봅시다. 행정을 둘러싸고 오래 지속되어 온 어떤 관행이 있다면 그런 걸 일컬어 관습법 이렇게 부릅니다. 관습법. 관습이 법으로 인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이 법처럼 역할할 때 판례법. 그 다음에 조리 이렇게 크게 불문의 법이 세 가지 종류 있대요. 이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가죠. 쉬었다. 그리고 에어컨이 나옵니까? 에어컨 나오긴 나와? 세게 틀어달라고 그래야 되겠다.